해가 지고 밤이 찾아올 무렵 누군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회사를 나서며 오늘을 마무리하고 누군가는 힘찬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며 오늘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였나요? 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하루의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찰나의 시간, 여기는 트와일라이트입니다. 9월 14일 목요일, 여기는 트와일라이트이고요. 저는 엑스레빗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존경하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가족도 될 수 있고 위대한 업적을 세운 위인이나 심지어 주변 친구도 될 수 있죠. 저는 존경은 물론이고 인생에서 배울 점이 정말 많다고 생각한 인물이 딱 한 명 있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에게 시저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율리우스 카이사르. 카이사르는 독창적인 정치 전략과 뛰어난 군사 능력으로 로마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인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느낀 바를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얼른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신비한 인물 사전,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로마 공화국이 혼란하던 시절 어느 엘리트 가문의 아이로 태어난 카이사르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지능과 참신한 통찰력을 보여주었는데요. 15이라는 어린 나이에 그의 아버지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그는 일찍이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귀족파였던 루키우스 술라가 정치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요. 카이사르는 오히려 그의 반대 세력이었던 민중파의 정치인 루키우스 킨나의 딸과 결혼하였고 이를 계기로 술라와 대척점에 서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킨나가 죽은 것을 알게 된 술라는 쿠데타를 일으켰고 끝내 최고 권력자 자리에까지 오르면서 대대적으로 민중파를 탄압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술라는 일찌감치 카이사르의 리더십을 알고 있었기에 그를 회유도 해보고 제거도 하려 했지만 그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카이사르는 술라를 피해 로마 밖으로 잠시 도망쳤다가 그가 죽고 나서야 로마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 돌아온 카이사르는 그간 받았던 좋은 교육과 로마 밖에서의 경험, 그리고 타고난 언변과 매력적인 외모로 명성을 얻기 시작하는데요. 민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출중했던 그는 민중 친화적인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인기가 날이 갈수록 하늘을 찔렀죠. 당시 원로원의 귀족들은 카이사르의 영향력과 강력한 힘을 경계했는데요. 로마의 최고위직인 집정관에 오르려던 그를 방해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후 최고의 명성을 누리고 있던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의 손을 잡은 카이사르는 원로원의 방해를 무릅쓰고 끝내 집정관에 당선되긴 했지만요. 그렇게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크라수스는 삼두 정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카이사르는 이러한 동맹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자신의 외동딸 율리아를 30살 연상의 폼페이우스와 결혼시키기도 했죠. 이후 집정관을 역임한 카이사르는 갈리아 지역을 총 7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정복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갈리아 지역의 주민이었던 켈트족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들의 충성심을 끌어낸 것은 물론 로마에서의 입지를 더욱 굳히게 됩니다. 7년간의 전투를 겪은 노련한 군인들로 구성된 강력한 군대와 이민족의 충성심, 정복을 통해 얻은 광활한 영토는 그의 찬란한 미래를 보여주는 듯했죠. 하지만 카이사르의 승승장구가 안 입고 왔던 원로원의 귀족들은 또다시 그를 경계하고 견제하기 시작하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삼두 정치를 이끌던 크라수스가 전쟁 중에 전사하고 폼페이우스와 결혼했던 카이사르의 외동딸 율리아가 출산 중 사망하게 되면서 그 무엇보다 견고해 보였던 삼두 정치는 붕괴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로마 귀족들은 폼페이우스를 재빨리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고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는 그 길로 대립 관계로 돌아서게 되죠. 의기양양해진 원로원의 귀족들은 갈리아의 총독으로 있던 카이사르에게 로마로의 복귀를 명령하는데요. 카이사르는 이는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그들과 협상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귀족들의 태도에서 이미 협상 테이블이 깨졌다는 것을 직감한 그는 자신을 찾아온 안토니우스와 자신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결국 로마로 진격하게 됩니다. 로마의 국경선 루비콘강 앞에 도착한 카이사르는 자신의 행동이 사실상 쿠데타임을 알았기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내 결국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말을 남긴 채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물론 그 결과는 카이사르의 대승이었어요. 이제 로마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1인 천하가 되었죠. 그럼에도 그는 황제가 되려고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 세력에게까지 관용을 베풀면서 로마를 개혁하기 시작했죠.
다방면에서 탁월한 인재였던 만큼 카이사르는 사회 각 방면에서 새로운 정치를 펼쳐나갔고 대제국 로마의 발판을 차곡차곡 마련하게 됩니다. 그는 당시 이집트인들이 사용하던 태양력을 로마에 도입해서 새로운 달력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게 바로 현대의 그레고리력에서 기초가 된 율리우스력이고, 이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의 기원이죠. 그렇게 카이사르는 주변에 어떠한 정적도 없는 임기가 평생인 종신 독재관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의 독재에 대한 귀족 세력들의 불만은 결코 잠재울 수 없었고, 이들은 심지어 카이사르를 암살하기로 결심합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14명의 귀족들은 원로원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화랑 앞에서 카이사르를 마주칩니다. 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카이사르의 주위를 둘러싸았죠. 그리고 각자가 숨겨두었던 단도를 꺼내 카이사르를 무차별적으로 찔러댔습니다. 카이사르는 쓰러지기 직전 자신을 칼로 찌른 귀족들 사이에서 자신이 그토록 총애하던 2명의 브루투스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 브루투스 너마저라며 마지막 신음을 뱉어내죠. 무려 23곳이나 칼에 찔린 카이사르는 아이러니하게도 폼페이우스의 동상 앞에서 이처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그를 지지했던 민중의 분노도 매우 거셌다고 하는데요. 이 대목에서 그가 얼마나 뛰어난 리더였는지 간접적으로 남아 느낄 수 있죠. 카이사르는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로마 역사에 그 누구보다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로마를 제국으로 발전시키는 중심적인 역할을 했을 뿐더러 그의 정치적, 군사적 전략은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죠. 카이사르는 죽고 나서 화장되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의 유해는 때마침 내린 비로 인해 모두 씻겨져 내려가 버렸다고 해요. 즉, 무덤조차 남지 않았다는 말이죠. 하지만 그의 이름과 이야기는 리더십과 정치적 통찰력의 상징이 되어 오늘날에도 우리 곁에 여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와일라이트의 엑스레빗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의 하루가 끝나고 시작할 때 우리 다시 만나요.